이번 전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전람회는 출판 기념회와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 미학의 길을 걷다라는 책은 44항목으로 되어 있는 미학 사전입니다. 창조론, 표현론 등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 44편이 실려 있는데, 이 책은 한국일보 재직 시에 현상학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미학을 공부한 지가 40년이 되는 총결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역대 최고의 학문 서적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미학지음회라는 전람회는 사람들이 지음이 뭐냐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지 외국에서는 지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음이 뭐냐 하면은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으로서 옛날 고대 춘추 전국시대에서부터 어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배가라는 검은고 장인과 그 친구가 그 검은고 소리를 듣고 알아들었는데, 그 검은고 소리를 알아듣는 친구가 죽자 검은고를 깨부수고 검은고 연주를 안 했다라는 데서 유래한 말인데, 지음은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그 제목을 썼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책을 제일 안 읽는 나라라고 뉴스가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어려운 미학 학문을 이해해주고 이것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서 지음회 전이라고 예를 이제 제목을 줬습니다. 말하자면 코리안 에스타릭 프렌즈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인데, 아마 이 행사는 건국 이래에 이런 행사가 처음일 겁니다. 중진 원로 작가가 30%가 넘고, 지금 대학교 정년팀에서 명예 교수에서부터 각 미술 단체장들에서부터 아마추어 비전공자가 거의 없는 그런 단체 창립입니다. 향후 이 단체를 자율토론 세미나를 거치려고 그랬더니, 세미나는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돼서 자율토론 시간을 가지면서 이론과 실제가 같이 융합하는 그런 미술 단체로 발전해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엔 사실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회원들과 자율토론 시간을 많이 갖고, 내년에는 풍경화의 정론전을 할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풍경화를 산과 물을 그리는 것을 풍경화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풍경화가 아니고 그거는 동양에서 말하는 산수화입니다. 풍경화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배경이 전부 풍경입니다. 벼룩시장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건 벼룩시장 풍경이고,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거리는 거리 풍경이고, 공사장은 공사장 풍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관련된 모든 것이 풍경화인데, 이것이 독일에서 유래된 말인데, 랜스카프트라는 독일 말이 어떻게 유래됐냐면은 농민하고 바로 그 땅하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농민을 합성해서 풍경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도 풍경화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해서 내년에는 풍경화 정론전을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많은 80대 된 유명 원로 화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 행사를 기해서 미술계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미학연구소를 처음 창단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미학연구소를 개설한 것은 제가 한국일보 재직 시에 현상학부터 시작해서 학문을 탐구해 왔는데, 그 80년도에 한국 그 미술연구소라는 단체를 돌아가신 평론가 김인환 교수하고 같이 그걸 이끌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미술계는 책들을 안 읽어가지고 미학 학문에 대해서는 너무 거리들이 멉니다. 사실 그림 그리는 분들이 내가 평론 인터뷰를 하면서 보면은 이 이론적인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좋아하면서도 책은 정작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계기로 많은 화가들과 토론을 하고 이 회원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미술이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의 서양 미술사도 전부 이론이 배경으로 해서 변화가 있었고 발전했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책을 좀 멀리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로 인해서 화가들이 이론에도 좀 가까이 하고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미학 연구소를 운영해 오시면서 미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난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실 미학이라는 학문요 굉장히 쉬운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 주변이 전부 미학적인 요소입니다. 왜? 라는 의문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철학인데 내가 어제 전람회가 끝나면 이래복 선생이 저 팔당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집이 있는데 꽃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목단꽃도 있고 뭐 막 각종 꽃을 키우는데 그분이 요번에 추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추상 작품을 냈지만 나하고 얘기하면서 길이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바로 생활 미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에 있는 꽃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걸 꽃은 왜 몽우리 때도 다르고 질 때도 다르고 색이 자꾸 변하는가? 그걸 늘 관찰하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학인 겁니다. 그 사람은 이래복 선생은 미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생활 속에서 미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학이라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학문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논문은 어렵습니다. 뭐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칸트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다 글을 써왔으니까 어려운 학문은 분명히 맞는데 그렇지만 인간이 삶을 갖고 있는 모든 생활 주변이 미학하고 모든 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다움을 가꾸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장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추상회화조차도 장식성이 있어야만 이걸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 자체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미학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출해 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면 미학이라는 건 어려운 학문이 아니고 고대 철학자들의 글을 보면 그 글 논문은 너무 문장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이 모두 미학적인 요소라는 것만 알면은 미학하고 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에는 수만 명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명인 교수님의 미학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독자들에게 미학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시죠. 그 미학이라는 학문은 논문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석사, 박사학위 논문도 그 논문 자체는 어렵지만 실상 파고 들어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아트코리아 방송이 연재하고 있는 거는 그 논문 한 편을 한 회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잘라서 들어가고 있는데 왜 잘라서 들어가는 거면은 어려운 학문을 한꺼번에 읽으면은 힘들어지니까 조금씩 읽으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일보 재직시에 장기영 사주께서 하는 말이 연재소설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재소설을 한꺼번에 책 한 권을 읽으려면 바쁜 기자들이 너무 시간 낭비고 힘들어지니까 매일 연재하는 걸 그만큼씩만 읽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한국미학연구소에도 그렇게 잘라서 넣은 것이고 지금 아트코리아 방송에도 그 잘라서 넣는 것이 어려운 학문을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읽으면서 거기서 느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서 넣는 것이지 그거 무슨 페이지를 늘리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읽을 때마다 좀 느낌을 갖고 미학을 쉽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에 연재를 하면서 많은 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평론하는 누구누구도 과거에는 내가 미학자, 평론가 그냥 대대하게 덤덤하게 생각했는데 그걸 읽고 나서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 이런 학문을 하는 분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연재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연재하는 책이 512페이지 책으로 한 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그 사파 사진 때문에 옵셋 인쇄로 제작하는 바람에 인쇄비가 엄청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아트코리아 방송의 연재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학 학문하고 좀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